압축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그 좋았던 점이 없어지는 거야. 네, 오늘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거는 어, 사실 이전의 영상에서 설탕과 아토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설탕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제 몸에 해롭다 뭐 이런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냥 편승하는 느낌이었다면, 돼지고기는 사실은 예전에는 뭐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게 뭐 기생충이라거나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꼭 잘 익혀 먹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양돈 환경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러 논문에서는 그 돼지고기 기름인 라드가 영양학적으로 되게 몸에 좋고, 그리고 뭐 염증을 억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연구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돼지고기는 해롭지 않다는 인식이 오히려 생기고 있어. 그런 와중에 제가 돼지고기가 어토피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설탕이랑 말하는 논리가 비슷해요. 거의 같은 논리로 얘기를 드리는 거야. 지난 영상에서 아토피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설탕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설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아토피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처럼 이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고기니까, 아무래도 고기니까 조선시대에는 많이 못 먹었겠죠. 그러다가 1960년대 들면서 국가적으로 양돈 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점차점차 많이 먹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도 표를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 와중에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어, 생각해 봤을 때 돼지고기는 아토피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서 몸이 안 좋아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한 16년도 12월쯤부터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제 아토피의 상태는 여름에 좀 많이 간지럽고 그 겨울에는 간지럽지는 않은 상태. 그런데 겨울에도 이제 발이나 하지나 발이나 아니면 귀 아니면 손가락 끝에 이런데 낫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 낫지 않는 상처가 사이포렌 먹으면서, 사이포렌 먹다가 끊으면서 생겼는데, 몸이 회복을 하다가 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상처들이 없어졌었는데, 마지막까지도 하지랑 발이랑 이런 귀 같은 데는 안 낫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단 말이죠, 상처들이. 그런 상태였는데 2016년 12월 달에 제가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열게 되면서 하게 되면서 삼겹살을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죠.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서 한 3월 달 정도 됐을 때 그런 낫지 않은 상처들이 다 낫기 시작했어. 3월 달부터 갑자기 나은 건 아니고 그 12월 달부터 계속 먹었으니까 점점 나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 3월 달, 4월 달쯤에 원래는 이게 낫지 않은 상처들이 나으니까 내가 몸이 호전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래는 먹지 않았던 유기농 빵 같은 거, 유기농 과자 같은 것들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 우유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런데 괜찮은 거야. 그런데 간지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10월 정도까지 삼겹살 집을 계속 했단 말이지. 그때 동안 제가 삼겹살을 적극적으로 먹었어요. 빼놓지 않고 먹은 거지. 거의 매 끼니 먹고 쉬는 날마다도 일부러 찾아가서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삼겹살을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죠. 저는 삼겹살이 당시에 이제 아토피에 좋다, 최소한 내 몸에는 잘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삼겹살을 적극적으로 먹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됐단 말이죠. 그만두고 나서도 몇 달 동안은 삼겹살을 계속 먹었어요. 삼겹살 먹으면 좋아지니까. 그래서 계속 먹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눈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 모든 걸 이제 다 의심하면서 삼겹살을 먹기 전과 먹은 후 뭐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 몇 개월 동안은 분명히 좋아졌단 말이지. 안 났던 상처가 나았고, 그리고 못 먹던 것들을 먹어도 안 간지럽게 됐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니까 삼겹살을 한 6개월 먹을 때까지는 좋아졌었는데 한 8개월, 9개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이후부터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더 예민해졌고 습진도 다시 생기고 그렇게, 그리고 눈도 안 좋아졌다고 했죠. 그리고 관절들도 좀 뻣뻣해지는 거야. 막 뚝뚝 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손톱 같은 것도 얇아지고, 그러니까 몸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게 된 걸 알게 된 거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돼지고기가 초반에는 좋았는데 계속 먹으니까 안 좋아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게 됐었는데, 돼지고기가 동의보감 같은 데서는 먹으면 기력이 좋아진다고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뭐 다른 서적에서는 또 오래 먹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또 나와. 이런 두 가지의 서술이 나오는데, 이런 두 가지 서술이 상충되는 건 아닌 거야. 내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동의보감 같은 데서는 그 조선시대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잘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먹다가 먹으면 기력이 좋아지는 게 분명해.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거를 오래 먹었을 때, 계속해서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이제 몸소 내 몸에 실험을 한번 해본 거지.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돼지고기를 먹게 됐을 때 기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요런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모세혈관들이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장기나 기관지나 소화기관이나 근육, 관절 이런 데 다 있단 말이죠. 이런 데가, 제가 이제 저의 경우에는 피부가 안 좋았으니까 다른데 모세혈관은 되게 상태가 좋았을 거야. 상태가 좋았다는 말인 즉슨 모세혈관 직경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을 거란 얘기지. 이 세로축이 직경이라고 한다면, 이 넉넉한 직경인 상태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전체적으로 압축이 쭉 되는 것 같은 거야. 압축이 쭉 되면서 혈행이 오히려 좋아져. 그 좋아진 혈행 때문에 피부로 혈액 공급이 더 잘 되면서 피부가 나았던 거지. 그리고 기력도 좋아지고 혈행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먹으면 압축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그 좋았던 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통통할 때는, 이 다른 혈관들이 통통할 때는 압축했을 때 혈행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먹으니까 압축이 계속되면서 이 혈관이 넉넉할 때 압축했을 때 좋아지는 그 혈행, 그 좋아지는 부분은 없어지고 압축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요네즈 통이 통통할 때는 쭉 짰을 때 잘 나갔었는데, 마요네즈 통이 되게 얇게 만들어져 있다고, 얇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 눌러도 잘 안 나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는 효과는 없어지고 안 좋은 점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되는 거지. 요 상태에서도 또 계속해서 먹으면 그 괜찮았던 관절이나 소화기관 같은 부위의 모세혈관도 더 좁아지면서 협착이 일어나면서 그 조직이나 기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소화기관도 안 좋아지고 눈이나 뭐 다른 관절이나 그런 데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제 얘기에 따르면 이제 혈액 포텐셜이 많이 낮아져야, 그러니까 혈관의 부피가 많이 열려야 혈액 포텐셜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말초 쪽으로 피가 쭉 잘 나오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에도 쭉 잘 들어가고, 이런 혈액 대순환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 혈관의 부피가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는, 이렇게 압축이 돼 있을 때는 혈액 포텐셜이 많이 안 떨어지면서 혈관의 혈액 대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 몸의 혈관 전체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혈관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혈액의 양 자체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운동이나 뭔가 이제 뭐 폭발적으로 힘을 내야 될 때도 힘이 뭔가 딸려. 안쪽에서 나올 피가 없어지니까, 나올 피가 고갈되니까 힘을 내야 될 때도, 집중을 해서 힘을 내고 싶을 때도 힘을 잘 못 내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제가 설탕과 아토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에서도, 설탕은 뭐 혈관을 압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달라. 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설탕이 압축하는 건 스테로이드와 매우 유사하게 압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혈관을 압축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지. 혈관을 압축하는 스테로이드나 설탕이나 돼지고기가 모두 혈관이 넉넉할 때는, 초반에는 그 압축을 통해서 혈행이 좋아지니까 뭐 기력도 회복이 되고 막 힘이 나고 피부도 좋아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계속했을 때는, 혈관이 압축이 너무 많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압축을 해서 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안 좋게 되는 거지. 안 좋은 점만 남는 거지. 좋았던 점은 없어지고. 그리고 돼지고기 설탕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게, 돼지고기는 이 압축을 하면서 혈관이 쭉 길어지는 느낌이 나. 혈관이 길어지면서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지기도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아토피의 선천적인 원인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혈관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혈관의 모양이 만약에 짧고 굵은데 짧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요 기관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돼서 문제다. 일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 혈관을 압축해서 더 길게 사용한다면 안 가던 부위에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제 혈관의 모양이 가늘고 길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가늘고 긴 혈관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좁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더 길게 사용하게 되면 아토피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여기가 이제 넉넉하다면 압축을 해서 여기에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초반에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장기간 계속해서 이제 섭취하게 되면 이게 더 압축될 수 없을 만큼 압축이 되고, 그러면 일로 전해지던 그 좋은 점이, 이로운 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압축이 시작되고. 그래서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모호하게 얘기하는 체질, 그러니까 제 얘기로 따지면 혈관의 모양, 이 혈관의 모양이 유사하다는 의미가 되고, 저와 비슷한, 그러니까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혈관의 모양이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좋게 된다 이거죠. 혈관이 가늘고 길어지게 되면서 더 간지러워지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 돼지고기가 초반에는 좋으니까 가끔 먹어서 이 돼지고기의 장점만을 활용하면 어떨까를 고민해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도 돼지고기를 한 번씩 이제 먹어본단 말이지. 혹시 이제 안 먹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가끔 먹으면 다시 그 돼지고기 처음 먹었을 때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끔 이제 한 번씩 먹어본단 말이지. 가끔 먹어보면은 저는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얘기로 따지면 혈관 전체가 많이 압축이 돼서 가늘어져서 더 이상 압축해서 이제 이 점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그 이점이 별로 안 나타나, 효과가. 그 이점이 별로 안 나타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런데, 저만큼 안 좋지 않으면 돼지고기를 가끔 먹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해요. 저는 스테로이드를 가끔은 사용해서 이제 힘들 때 사용해서 그 힘듦을 모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뭔지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돼지고기를 무작정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한번 끊어볼 필요는 있어. 돼지고기를 끊었을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양상을 띠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돼지고기가 현재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장기간으로 먹는 건, 장기간으로 지속적으로 먹는 거는 무조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 돼지고기가 이제 혈관을 압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혈관을 압축하는 이 효과가 그냥 살코기보다는 기름기, 그러니까 라드라고 하는 돼지기름이 더 효과를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돼지기름만큼이나 돼지 뼈를 고아서 먹는, 그러니까 그냥 살코기만 먹었을 때, 뭐 수육이나 이런 걸 먹으면 살코기만 먹게 된단 말이지. 그냥 살코기만 먹었을 때는 이 혈관을 압축하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조금 덜하고, 그리고 이 기름과 뼈 국물이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